네, 더 이상 월급 로그아웃은 그만. 네, 이제 금수저를 불허하기보다는 직접 금맥을 캐러 나서는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리는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네, 월급은 모아서 퇴사는 못 만들어도 두꺼비 집이라도 한번 만들어보자는 심정으로 같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아보려서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님을 대신해서 2시간 연속이죠. 이재린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한국은퇴설연구원 이재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연구원님 지금 제작진들의 말이 들어보면 굉장히 주위에서 반응이 핫하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제가 좀 관종이라서 그래요? 그런 걸 좀 즐기고 있습니다. 방송의 단맛을 아주 네, 보고 계신다는 네. 소리시죠. 자, 그럼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면? 우선은 뭐 실물이 낫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요. 원래 방송이 그래요. 네, 그렇죠. 예, 저희도 실물로 보니까 나으시죠. 네, 실물 훨씬 나으세요. 예. 아유, 별로 진짜 그렇습니다. 감정이 안 담겨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강의를 할 때 네. 많이 하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2번 나왔죠. 그쵸. 처음 나왔을 때는 자산 배분 얘기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두 가지 주제는 약간 좀 자산 관리 팁이라는 개념이라고 이제 보면은 오늘 약간 좀 팁보다는 좀 메시지에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오. 네. 어허. 그래서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이제 인데 여기서 이제 하면 좋다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오. 저희 생존에 좀 이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오늘 주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도 한국거래소를 맞아요. 하면서 오늘 약간 주식 특집이 아닌가라는 느낌인데요. 좋은 투자를 일 해야 많던데.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투자와 4차 산업혁명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좀 약간 허황된 얘기 같았는데 좀 이런 그 코로나 이후로 좀 이런 산업에 좀 그 격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지형도 바뀌고 또 투자의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 취업의 좀 지형도 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투자를 할 회사나 제가 취업을 할 회사나 이제 봐야 될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앞으로 성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어야지 내 연봉도 오르게 되고 내 직업의 안정성도 생기니까 조건은 좀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걸 먼저 이제 보는데 지난 2, 3년 동안 뭐 부동산 자산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격차가 많이 났었는데 그쵸. 저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어느 자산을 내가 얼만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격차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제 내가 만약 더욱더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직무가 아니라면은 네. 내가 일은 당장 뭐 옮기지 못하더라도 그 자산만큼은 좀 이쪽으로 좀 옮겨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주신다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이 그만큼 엄청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좀 과거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 제가 얘기하면 옆에 차트가 뜨는 거죠. 예.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네. 우선 제가 차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 그 굴곡이 있잖아요. 이 굴곡의 높이는 지금까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임팩트를 주었나, 삶의 변화를 주었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3번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생산성이 급도로 향상되어 왔습니다. 일단 1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증기기관이 이제 혁신을 만들어냈었는데 이 증기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었다라는 네.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철도가 있다 보니까 운송이 이제 많아지게 됐죠. 이제 거기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기가 되게 높게 나와 있죠. 예. 전기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까지 봤을 때도 제일 영향이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 네. 전기가 발생함으로써 대량 생산이 생겼고 또 이제 자동화가 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또 3차 산업혁명 거치면서 컴퓨터, 인터넷, 이제 모바일 시대가 또 왔었죠. 사실 제가 지금 당장 10년만 뒤돌아보더라도 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스마트폰 발표한 게 2007년이었습니다. 이제 10년 좀 넘은 맞아요. 세월이었는데 네. 스마트폰 대중화된 게 그러면 이제 그 기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스마트폰을 좀 늦게 바꿨는데 혹시 예. 언제 바꾸셨나요? 저가 처음 썼던 게 2009년, 10년. 예. 그리고 좀 얼리 어답터네요. 저도 한 9년,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저도 늦은 것 같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아, 3GS를 네. 가장 처음 썼어요. 맞아요. 저는 2011년에 바꿨는데 11년. 네, 그것도 좀 약간 마이너한 소니 걸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 단톡방에 좀 늦게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 핸드폰에 실시간 영상도 보게 되고 또 그래픽 좋은 게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메신저도 하게 되고 쇼핑도 하고 재테크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안 된 시간 만에 바뀐 건데 우리도 모르는 새에 이제 많이 바뀌었죠. 과거로 돌아가서 앞으로 10년 뒤에 이럴 거야 하면은 아마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이제 엄청난 맞아요, 변화가 맞아요.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비즈니스가 탄생했고요. 또 거기서 성장을 많이 해왔고 또 그 자산을 잘 갖고 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보다 돈을 많이 네, 벌었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왔죠. 예. 사실 지금 저희가 이재린의 경제사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뭐 18세기부터 이렇게 표를 보는 거는 스테이잡스에서 처음으로 과거를 이제 공부한 느낌인데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럼 골자가 어떤 모바일이 되는 건가요? 좀 얘기는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약간 좀 과거 얘기를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러니까 과거도 먼 과거도 아니고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 보면은 네.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모바일 기반 플러스 그리고 좀 약간 전기차, 그쵸. 반도체 이런 이제 섹터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포스코나 한국전력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이제 회사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글로벌로 좀 같은 현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2008년에 보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페트로차이나, 엑스모빌 이런 이제 원유 회사들이 좀 이제 컸고요. 그러네요. 예. 또 제네럴 일렉트릭 제조회사 그리고 AT&T나 차이나 모바일 같은 통신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좀 약간 전통 산업들이 좀 컸었죠. 네. 이 당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이제 원유였는데 오죽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났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기반이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원유 회사가 뭐 돈도 많이 벌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배당도 많이 주고 전망도 좋았지만 예. 지금은 좀 약간 바뀐 게 지금 이제 우리 상위 기업들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테슬라 이런 이제 모바일 기반 플러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순식간에 이제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모바일 기반인데 앞으로 이제 2030년, 2040년을 봤을 때 어떤 기업들이 상위에 있고 어떤 기술들이 뜰까를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두 분은 그럼 이제 어느 기술이 좀 앞으로 좀 유망할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AI. 네, 일단 대부분 직종들이 AI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미 저희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저도 용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2008년에도 그쵸, 있고 네. 그리고 맞아요. 네. 2021년에도 유일하게 네. 있는 그 사이에 기업이잖아요. 6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결국에는 어떤 IT가 계속 이제 주목을 받을 거고 소프트웨어 아, 관련 네. 저는 메타버스 네, 네, 메타버스. 네. 주목을 받을 것 같거든요. 네, 다 정답입니다. 다만 이제 옛날에는 전기란 기술 하나가 모든 걸 다 끌고 올라와서 성장을 만들었다면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아까 말했던 뭐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이런 기업들이 다 융합해서 한 번에 성장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신약 개발할 때도 요새는 그냥 개발 안 하고요. AI 통해서 한 번 돌리고 네. 최대한 이제 빠르게 이제 개발하고 있고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고요. 또 자율주행이 되려면은 또 뭐가 돼야 될까요? 했을 때 일단 전기차가 일단 깔려야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통신이 잘 돼야 되니까 5G도 네. 이제 더 잘 돼야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연산도 빨라야 되니까 그래픽 카드 그리고 앞서 말했던 AI도 다 가야겠죠. 이런 기업들이 한 번에 융합해서 가기 때문에 기존의 그 산업혁명보다 동시다발적으로 훨씬 더 이제 큰 혁신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네. 동시다발적으로 네. 모든 분야에서 그쵸. 일어나고 있는 네. 거를 이제 4차 네, 그쵸. 산업혁명으로 네, 물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뭐 당장 전기만큼 임팩트 큰 건 없겠지만은 예. 이런 기업들 다 합쳐지니까 총합은 어쨌든 훨씬 크게 되는 거죠. 크다. 거기서 오히려 양극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네.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이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사실 AI와 빅데이터고요. 네네. 나머지 5G나 뭐 배터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부속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쪽이 저는 이제 제일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요즘 뭐 다들 투자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이런 대화를 나누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걸 선호해서 예금이라든지 적금을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저도 포함해서 손실이나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제일 맞아요. 두려워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내 소득이랑 내 자산 빼고 다 오르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저는 이제 하락의 리스크보다 오히려 이 상승의 리스크가 더 클 거라고 이제 보이고 네. 사실 이미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의 속도가 빠르게 되었죠. 네.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의 발전이 뭐 생산성도 올라가고 뭐 자산 가치도 이제 많이 오르겠지만은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산 가치가 거의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말하면 이제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급 빼고 오른다. 네. 좀 슬프지 않아요? 근데 이게 월급 빼고 다 네. 오르는 시대라고 해도 뭐 주식이나 이제 코인에 투자를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네. 근데 또 투자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주변에도 있거든요. 네. 코인에 물려가지고 네. 지금 그렇죠. 광광 맞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투자는 위험해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네. 해주셨지만은 네. 맞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인식 전환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떤 분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글이나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 오히려 지금은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또 이제 너무도 일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은 과거 이제 산업혁명 초창기에서도 노동자들한테 먹고 살 만큼의 임금을 줬습니다. 근데 그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에서 1000을 버는 동안 과연 이 노동자들한테 그만큼의 이제 수혜를 똑같이 나눠줬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제가 사장이어도 저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네. 100 벌던 게 1000 벌었는데 저 회사 네. 들어가면 안 되겠다. 누구나 다 그러지 않아요. 네. 다 같은 마음이고 어쨌든 이제 이런 그 4차 산업 관련된 투자는 또 성장 기업이 많은 미국을 이제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쪽에 좀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요새 뭐 증권사 가서 할 필요 없이 앱에서도 바로바로 되니까 좀 약간 인프라도 좀 편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도 뭐 나는 직접 투자가 좀 무섭고 위험하고 번거로우신 분들은 뭐 펀드나 ETF를 통해서 이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보고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좀 금융이랑 IT, 소비재 이런 기업들이 좀 약간 분산돼 있다 하면은 네. 나스닥 지수는 거의 IT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쪽에 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물론 리스크가 아예 없진 않은데 그래도 뭐 미국이 성장할 걸 믿고 자본주의가 성장할 거라 믿는다면은 조금 담아도 좀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펀드도 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펀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뭐 글로벌 이름이 써 있는 펀드도 추천해 주는 것도 괜찮고 보통 이제 이런 펀드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좀 이런 걸 좀 참고해서 가려내서 이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이제 펀드와 ETF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앞선 시간에는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오늘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은 분들이 근데 펀드나 ETF를 들어만 봤지 사실 잘 그렇죠. 모르시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ETF는 똑같이 펀드인데 일단 펀드가 뭔지 말씀드렸구나. 네. 네. 펀드라는 거는 내가 주식을 개별적으로 사기 어려우니까 다 같이 개처럼 돈을 모아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기고 우리 돈을 잘 불려주세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 이걸 이제 운용하는 거는 이제 운용사가 되겠고요. 네. 판매하는 거는 증권사나 보험사, 은행에서 다 판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차이인 건데, 근데 이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약간 실수가 있고 그쵸. 좀 편향이 네. 있을 수도 있겠죠. 좀 이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ETF라는 게 있는데 ETF는 이제 똑같이 펀드이지만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네. 펀드 매니저의 좀 성향이나 이런 게 좀 덜 들어가 있죠. 물론 요새는 또 액티브 ETF라 해가지고 맞아요. 펀드 매니저가 주관적으로 하는 ETF도 있긴 하지만은 네. 일반적으로는 좀 이제 ETF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라 보면 되고 또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적으로 골라서 하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과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잘 구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투자에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눈여겨보라라고 하셨는데 요즘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나 해외나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주가는 기대를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선반영된 거 아닌가 조금 네. 우려가 되거든요. 뭐 그런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계속 거품이다, 고평가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이미 들어왔습니다. 애플도 네.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애플은 2007년부터 제가 옛날 뉴스를 보니까 네. 2007년부터 뭐 애플 발표날 때마다 주가 거품이 때문에 이런 댓글 항상 있었고요. 네네. 예, 맞아요. 뭐 다른 성장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20년 전에 IT 버블처럼 뭐 터무니없는 이제 버블은 아니겠지만 뭐 지금 좀 약간 이제 거품기가 있는 거는 저도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유동성도 많아졌으니까 좀 그것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래도 저는 이제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계속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저희는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약간 월 적립처럼 조금씩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예. 만약에 내가 투자한 지 한 2, 3년 정도 돼가지고 수익이 꽤 낮다 하시는 분들은 한 20% 정도 좀 약간 이익 실현을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직은 좀 마켓 타이밍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빠지면 땡큐라는 마음으로 계속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3월에 그때 코스피 1,500까지 갔을 때 네. 이때 좀 이제 역사에 잘 없는 이제 기회다라고 해서 네. 좀 많이 이제 매수를 하라고 했었는데 네. 예. 또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기회가 이제 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 기회가 오면 저희에게도 잠시 귀뜸을. 근데 저도 근데 그 네. 당시 했을 때 1,700쯤 됐을 때 그때 좀 주식비 좀 많이 늘렸었는데 더 빠지길래 이번에 내가 틀렸나 이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틀릴 수도 네,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선택은 저희 네, 몫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쵸, 그럼요, 저도 그럼요. 그 당시에 주식비 좀 늘렸지만은 확신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됐죠.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네.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네, 그렇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막 뛰어들잖아요. 맞아요. 네, 주식이나 그렇죠. 투자에.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빚을 내면서 네. 이제 소위 빚도 자산이다 하면서 과감 없이 내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 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투는 일단 절대 안 되고요. 네. 사실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주식시장에 사면 오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올해 이런 장이 원래 보통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런 걸 이제 겪어보지 못한 거죠.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비투는 하지 말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자산 배분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병행하면은 차근차근 어쨌든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투자하면서 계속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죠. 네. 그럼 이런 건 어떤가요? 예적금을 이제 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돈이 쌓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담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는 또 어떤가요?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로 네. 그것도 사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일단은 뭐 내 돈이긴 하지만은 똑같이 이것도 좀 약간 한 번에 이제 큰 돈이 들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굳이 한다면은 완전 시장이 완전 하락했을 때 예. 네. 뭐 한 번 정도 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좀 약간 그래도 말리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한 방법은 아니다 네, 이런 그렇죠. 느낌이신 거죠. 그나마 예. 그래도 내 돈 아닌 것보다 낫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흔들리기 쉬운 상황인 거죠. 예.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모은 건데 네. 이거 한 번에 맞아요.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정상적인 판단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연구원님 입장에서는 이제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월급을 네. 뭐 100이라고 쳐요. 네, 네, 그럼 네. 월급에서 한 어느 정도를 이런 주식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게 네. 좀 그래도 안정성도 가지면서 괜찮다라고 네. 생각하시는지. 정말 아예 처음 해보신 분들은 네. 그냥 30, 40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높은데요? 좀 높나요? 네. 저는 되게 낮다고 생각했는데 네. 공격적인 성향이시군요. 저는 공격적입니다. 저도 네.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한 300 정도 되시면은 100만 원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축이 만약에 300에서 저축이 뭐 내가 한 돈이 거기서 100이라면은 네. 그 중에 30에서 40 정도는 공부하면서 해봐라. 아, 그거는, 저축의 100에서 전체 월급에서가 아니고 아, 예. 투자하는 저축이나 투자하는 금액에서 예. 그 정도 이제 비중을 잡으라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전체에서 30, 40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만한 돈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이제 투자하는 시기 잘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시기가 언제 올지 알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사실 저희는요. 저도 항상 예측하려고 하지만 항상 예측대로 안 되기도 네. 한데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우선은 뭐 마켓 타이밍을 너무 잡으려고 하지는 마시고 네. 좀 앞으로 이제 한 5년, 10년 정도 뒤를 보고 좀 투자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좋은 팁이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올 때 그 지금 10대들이나 아니면 10년 뒤에 10대들이 어떤 걸 좀 좋아하는지를 좀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문자 되게 빨리 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키보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독수리타법 치는 친구도 봤어요. 네, 중고등학생인데. 키보드를요? 네. 어. 독수리타법을 치고 있고요. 예. 또 이런 친구들 또 시계도 아날로그 시계를 못 봐요. 그쵸. 네. 네. 그게 수학 문제로 나올 정도니까. 예. 저희랑 이제 그만큼 이제 갭이 있는 편인데 네. 이 친구들이 어느 컨텐츠를 좋아하고 또 어디에 소비를 하는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미래의 유튜브와 미래의 카카오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뭐 저희 머리로는 이해는 못해요. 왜 이런 데 돈을 쓰지? 왜 이런 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예.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PC방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집에도 컴퓨터가 있는데 뭐하러 또 가서 돈 쓰고 컴퓨터를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게임에서 10,000원, 20,000원 결제하는 거 절대 이해 못하세요. 사실 뭐 지금도 이해 못하시는 분 많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나보다 어린 세대들이 어떤 소비를 하는지 잘 보시고 또 어느 컨텐츠에 시간을 많이 쏘는지를 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또 이제 그런 걸 너무 어른의 관점으로 보면은 또 K-팝이라든가
게임주라든가 이런 걸 좀 투자할 기회가 놓쳤겠죠. 네. 그렇죠. 저도 좀 이제 약간 그런 걸 좀 놓쳐서 아쉬운 것도 있고. 나보다 어린 세대들의 소비 성향이나 생활 패턴을 파악해보자. 네. 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친구한테 네. 한번 이렇게 캐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투자를 해서 두꺼비 집보다 조금 더 큰 집을 쌓아보고 싶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선 앞에 그 한국거래소에서 오셨는데 되게 좋은 네.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 좀 덧붙이자면은 네. 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격변기 아니겠습니까? 약 20년 전에는 IMF가 있었고 또 이제 글로벌 버블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항상 뭔가 계속 태어났어요. 맞아요. 카카오,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이제 태어났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대단하지만은 글로벌로 봤을 때 미국에서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 배경은 아마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걸 좀 약간 창업자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또 실패하더라도 한 번 더 도와주고 이런 좀 문화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뭐 스타트업 붐인데 네. 사실 이제 그 분야도 잘 보면은 페이스북 초기 주주와 같은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보시면 좋고 만약에 주변에 창업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네. 잘 유심히 보다가 잘 될 것 같으면 실적 돈을 투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전 궁금한 게 스타트업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원래 이제 그 부분은 원래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는데 네. 근데 요새는 좀 대중들한테도 좀 약간 기회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플랫폼들도 계속 나타날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카카오 어플에서도 이런 이제 스타트업 주식들이 거래가 되기도 그래요? 해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작인 거고 네.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 뒤에 보면은 우리가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듯이 이런 스타트업 주식도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는 문화가 좀 많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이제 잘 찾아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